그 상황이 그냥 되게 웃기고 재밌었어요. 근데 이거는 되게 제한적인 상황이에요. 좋은 거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여기에 조금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커피 대법관 민상우입니다. 혹시 커피를 드시면서 곡물 맛이 나는 커피를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건 아마 베이킹일 수도 있고요.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럼 오늘 로스팅 디펙트의 마지막인 베이킹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시죠. 곡물류의 맛은 분명한데 뭔가 수분감이 없는 곡물류의 맛을 한번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마치 팝콘처럼요. 근데 이 팝콘이 우리가 영화관에서 먹는 그런 짭조름하고 달콤한 팝콘이 아니라 그 팝콘을 먹다 보면은 안에 튀겨지지 않은 그 생 옥수수 강냉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강냉이를 입에 넣었을 때 겉에 있는 조미료가 싹 빠지고 그 뒤에 남는 뭔가 강냉이의 아주 연한 어떤 곡류의 향, 혹은 빵은 빵인데 뭔가 갓 구운 빵이 아니라 이런 어떤 환경에서 오래 있어서 이 수분감이 말라버린 그런 빵의 향, 이런 경우들이 대표적인 베이킹의 특징입니다. 대회에서의 정의를 한번 볼까요? 캐러멜 반응 과정이 지연된 상태로 팝콘, 딱딱한 시리얼, 귀리 등의 플레이버가 나타날 수 있다. 이는 SCA 플레이버 휠의 곡물, 시리얼 계열 노트와 연관될 수 있다. 저는 이 문구를 보면은 약간 스코칭처럼 테이스트라는 맛의 흐름 보다는 향이나 플레이버 같은 향적인 부분에 좀 더 집중되어 있는 느낌으로 느껴집니다. 베이킹 역시 스코칭처럼 다른 디펙트들과 함께 많이 오기 때문에 이런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베이킹은 정말 다양한 형태의 베이킹이 있습니다. 애프터가 굉장히 길기도 하고 굉장히 짧기도 하고 언더와 함께 있기도 하고 스코칭과 함께 있기도 하고 오버 디벨롭과 함께 있기도 합니다. 근데 이거는 되게 제한적인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대회에서 베이킹을 감별하기 위해서는 룰집에 한번 다시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팝콘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이 팝콘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영화관에서 먹는 그런 맛있는 팝콘이 아니라 튀겨지지 않은, 그리고 조미도 되지 않은 그 순수한 옥수수 강냉이 상태의 팝콘. 은은한 향만 있고 뭔가 그 강냉이 같은 향 외에는 특별한 맛을 느끼기 어려운 그런 상태의 팝콘 같은 거라던가, 아니면 단맛을 느끼기 어려운 건조된 시리얼, 혹은 오트밀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트밀 보통 물이나 우유에 이렇게 뭐 저어서 죽처럼 해서 먹거든요. 근데 이 오트밀 곡물을 그냥 입안에 넣으면은 뭔가 단맛도 하나도 없고 수분감도 하나도 없고 굉장히 톱밥이나 신문지 같은 퐁슬퐁슬한 향이 이제 입안을 감돕니다. 이러한 향들이 보통 이제 베이킹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로스터로서는 베이킹은 스코칭과 비슷한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적절히 사용된 베이킹은 로스팅의 안정성을 높여줄 뿐더러 특유의 질감의 양감을 형성해주기도 합니다. 이는 적절한 로스팅 타임이 만들어내는 마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엔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라이트 로스팅이 많은데요. 일반적으로 라이트 로스팅은 7분에서 8분 정도의 짧은 시간 안에 볶입니다. 반대로 최근에 제가 경험했던 독특한 라이트 로스팅은 13분에서 16분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라이트 로스팅을 한다고 해요. 이런 긴 시간 동안 특정 향미를 부각시키고 나머지 향미를 잘라내면서 저 커피의 특정 부분을 도드라지게 하는 형태를 띠게 되는 거죠. 이는 세계대회에서 사용됐던 기법이라고 하니 베이킹의 특유의 향미를 잘 없애는 쪽으로 잘 설계되어 있어서 매우 훌륭한 결과물을 만들어냈을 거라 생각합니다. 로스팅에서 시간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보는 의견들도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여기에 조금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10초에서 20초라는 로스팅 타임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큰 틀에서 보면은 막 큰 시간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 15분짜리에서 10초와 20초, 그리고 7분짜리에서 10초와 20초, 이거는 이야기가 조금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빠르게 로스팅을 해서 좋은 결과물을 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길게 로스팅해서 좋은 결과물을 낼 수도 있거든요. 근데 빠르게 로스팅한다는 거는 굉장히 모든 구간들이 빠르게 진행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죠? 이 로스팅을 끝내는 타이밍도 굉장히 타이트하게 잡아야 돼요. 반면에 시간이 긴 로스팅은 조금 더 시간의 여유가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다르게 비유를 해보자면은 우리가 만약에 1부터 100까지 올라가는 카운트가 있는데 딱 100의 구절을 눌러야 되는 게임이 있다고 쳐요. 이 패스트 로스트, 즉 빠른 로스팅은 이 초 단위가 1초에 5칸씩 올라가. 1, 2, 3, 4, 5, 6, 7, 8, 9, 10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100을 맞추기 어렵겠죠. 반대로 적당한 시간의 로스팅은 정직하게 1, 2, 3 씩 올라가니까 훨씬 100이라는 숫자를 맞추기 쉬워지는 것과 같습니다.
근 10년도 더 전에 저온 로스팅이라는 기법으로 조금 SNS가 핫했던 적이 있는데요. 파나마 게이샤라고 하는 아주 고가의 커피, 그리고 향미가 화사한 커피를 저온 로스팅을 한다 해서 아주 시끄러웠던 적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그 이슈가 있기 전부터 그 카페를 꽤 많이 갔던 사람으로서 그 상황이 그냥 되게 웃기고 재밌었어요. 제가 그때 카페에 있을 때 이제 로스팅 하는 것도 본 적이 있는데, 정확히는 그 대표님이 한 게 아니라 뭔가 배우는 친구들이 했던 것 같아요. 넉넉 잡아도 20에서 30분 동안은 볶았던 것 같아요. 커피 볶다가 어디 밖에 나갔다도 오고 그러면서 뭐 되게 오랫동안 이렇게 하더라고요. 야, 저건 볶는 게 아니라 덮는 거 아닌가 싶기도 했는데 되게 편안하고 부드러웠고 가격도 되게 괜찮았었어요. 그래서 이 화려하다기보다는 확실히 그 굉장히 편안했던 느낌이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거는 이게 음료로 완성되었을 때 한 잔의 음료의 기능을 하는지 하지 못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언더 디벨롭먼트나 스코칭을 내면서 굉장히 화려한 그런 로스팅을 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굉장히 차분하고 편안하게 마시기 좋게 하는 방법도 하나의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베이킹 역시 명백한 로스팅 결점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베이킹은 특유의 편안함과 부드러움을 선사하기도 하는데요. 이 베이킹 기법을 로스터분들이라면 한번 잘 연구해 보신다면 또 굉장히 흥미로운 결과물을 만들어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스페셜티 커피 그리고 월드 커피 로스팅 챔피언십에서 정의하는 4가지 로스팅 디펙트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심사위원으로서, 로스터로서, 그리고 소비자로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재밌고 다양한 관점으로 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4가지 로스팅 디펙트는 모두 스페셜티 커피에서는 분명히 결점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의도된 설계에 따라서 잘 나타나면 전혀 다른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법이기도 합니다. 종종 커피 속에 아주 작은 로스팅 디펙트를 발견하고 우리가 거기 너무 매몰되어서 그 커피가 갖고 있는 다양한 아름다움을 느끼지 못할 때가 있어요. 더 넓은 시야로 커피를 즐기다 보면 더 배울 것도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 로스팅 디펙트 시리즈를 통해 로스터분들에게는 더 성장하는 그런 시간이, 그리고 소비자분들에게는 커피를 좀 더 즐길 수 있는 재미난 요소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 영상만으로는 다 전달되지 못하는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혹시 궁금하신 점이나 좀 의문이 되는 점에 대해서 댓글을 남겨주시면 그 댓글들을 한번 모아서 영상으로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받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